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50대 남성분들이 종종 겪으시는 발기 불안 문제 그리고 이걸 느린 삽입 성관계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이게 발기가 혹시 풀릴까 봐 불안해서 오히려 막 속도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불안 속도 악순환. 아, 네네, 많죠. 오늘은 바로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고 오히려 느림 속에서 자신감과 뭐랄까 새로운 감각적 만족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면만 다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는 이 불안감의 어떤 심리적인 작동 방식, 그걸 이해하고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발기 불안이 성적 자극에 제대로 몰입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하려는 행동은 사실은 그 발기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회피 행동이라는 거죠. 아, 회피 행동.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회피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심리적 통제력을 다시 회복해서 몰입이 주는 쾌감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느림을 위한 기초 환경 구축, 뭐 이 정도로 부를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준비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느리게 움직이면서도 발기 강직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신체 조건이 중요하겠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발기부전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 건강검진부터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특히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하체,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그리고 당연히 금연이나 절주,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군요. 그런데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접근법을 봤어요. 발기부전 치료제 있잖아요. 비아그라 같은 거요. 이걸 단순히 발기력 개선용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망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예요. 아,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이 혹시 발기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자체를 상당히 줄여주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약효 자체도 있지만 그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안심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 안정감 덕분에 발기 풀릴까 봐 서두르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차분하게 느린 움직임을 시도해 볼 어떤 심리적 여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일종의 훈련 보조도구 역할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골반적은, 그러니까 케겔 운동 마스터리던데요. 이게 느린 움직임 중에 발기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시면 느리게 움직이면 당연히 자극 강도가 낮아지니까 발기 유지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 이 골반저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기된 상태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또 필요할 땐 압력을 더 높여서 강직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오,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지구력 강화, 그러니까 느린 수축을 길게 유지하는 연습이에요. 이건 장시간 발기 유지를 돕고요. 지구력? 네. 다른 하나는 강직도 강화 훈련인데 이걸 퀵플릭이라고도 불러요. 순간적으로 발기가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 때 빠르게 골반저근을 딱 수축시켜서 음경 쪽으로 혈류를 확 모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터보 부스트 같은 역할이죠. 퀵플릭? 터보 부스트요? 재밌네요.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구력과 순간적인 강직도 강화를 조합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느린 움직임 속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두 가지 다 필요하군요. 네. 단, 자료에서도 주의를 주는데 전립선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변 보는 중에는 절대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체적인 준비는 됐다고 하고요. 이제 마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결국 불안은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요. 이 심리적인 통제 기술,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물건이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인드풀 섹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인드풀 섹스요?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성관계 중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파트너는 만족하고 있나? 발기는 괜찮은 건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평가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 생각 대신에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트너의 숨소리, 피부가 스치는 느낌, 내 몸의 움직임 자체 같은 것들이요. 아,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거군요. 맞아요. 불안이라는 건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마인드풀니스는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 불안의 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대신 감각에 집중하면 불안할 틈이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발기가 좀 약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걸 실패했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그냥 하나의 감각 정보로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거죠. 인식을 바꾸는 거네요.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TV를 끈다거나. 그럼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TV나 스마트폰 알림 같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집중하는 데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개념이 엣징이던데요. 사정 직전에 멈추는 기술 말이죠. 이게 불안 해소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엣징. 이게 단순히 사정을 늦추는 기술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훈련의 핵심은 통제 감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통제의 감각이요? 네, 삼입 전 애모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흥분도를 최고조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사정감이 오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자극을 확 줄여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일부러 높였다 낮췄다 하는군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흥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네 하는 경험을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겁니다. 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흥분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 경험 자체가 불안감을 잠재우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느리게 해도 괜찮다, 멈춰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느림이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쾌감을 조절하고 증폭시키는 기술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핵심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정말 중요한 훈련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고 드디어 실전입니다. 느린 삽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로토콜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애무는 기본이고요. 그 후에 체위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남성이 움직임을 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자세가 좋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자세 같은 거요. 네, 여성 상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삽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삽입 직후에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소 10초 정지, 더 포즈 페이즈를 하는 겁니다. 10초나요? 멈추라고요? 아니, 멈추면 오히려 발기가 풀릴까 봐 더 불어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불안감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멈춤의 목적은 발기 상태를 막 체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연결된 그 상태, 그 감각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각에 집중. 네. 이렇게 멈춰봄으로써 어라? 멈춰도 괜찮네. 발기가 바로 사라지지 않네. 하는 경험적 증거를 뇌에게 직접 주는 거죠. 불안과 실패라는 그 연결고리를 실제로 끊어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노출 치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생각의 전환이네요. 멈춤이 오히려 치료가 될 수 있다니. 그럼 10초 멈춘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 다음화는 아주 느린 속도로 왕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료에서는 1분에 10회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속도보다 리듬이죠. 깊게 들어갔다가 얕게 나오기도 하고 변화를 주면서요. 아주 느리게. 네. 발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때, 이때가 중요해요. 예전처럼 당황해서 막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히려 움직임을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골반적인 빠른 수축, 즉 퀵플릭을 서너 번 정도 딱딱 해주는 겁니다. 아, 퀵플릭을 여기서 쓰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강직도가 다시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아주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속도를 높여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멈추거나 더 느리게 하면서 골반적으로 조절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정지, 감각 집중, 퀵플렉, 재출발, 이 사이클 자체가 엣징의 원리를 실제 삽입 상황에 적용한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느림을 통해 쾌감을 조절하고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경험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네네.
자료에는 1단계로 감각 탐색이랑 멈춤 연습부터 시작해서 2단계 통제력 강화랑 엣징 활용, 3단계 느림과 중간 속도 조절 능력 확보까지 이렇게 단계별 훈련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 혼자 하는 미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의 이런 불안감이나 혹은 우리 관계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한 소통이 첫걸음이죠. 네,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파트너에게도 좀 부탁은 해야겠죠. 혹시 느리게 움직이다가 발기가 좀 약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걸 문제 삼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막 실망한 티를 내보다는 네, 그러면 더 위축되겠죠. 그럼요. 오히려 그럴 때 따뜻한 스킨십을 해준다거나 괜찮아, 천천히 해도 좋아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는 식으로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파트너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우리 함께 새로운 경험을 탐색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접근하면 훨씬 긍정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솔직한 소통 과정 자체가 이미 심리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주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적 만족의 기준을 단순히 삽입 시간이나 오르가슴 도달 여부 같은 결과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요. 네. 함께하는 매 순간의 그 교감,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 그 자체로 확장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50대 남성의 발기불안이라는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느린 삽입성 관계를 마스터하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실전 전략까지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불안에 굴복해서 속도를 내는 대신에 용기를 내서 멈추고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것. 네, 용기 있는 멈춤이죠.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이나 마음챙김 같은 구체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멈춤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감각에 더 깊이 집중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혼자가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소통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성적 경험을 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성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르가즘이나 사정 같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파트너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의 감각적인 즐거움, 그 자체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성적인 상호작용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치겠습니다.